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삼모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조자는 아침 조자입니다. 석삼, 저물모, 넉사. 그러니까 원숭이를 키우는 저공이라는 분이 원숭이에게 줄 양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원숭이를 설득할까 하는 생각으로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주겠다라고 했어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발칵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는 것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것만 안 원숭이들은 똑같은 개수인 줄 모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원숭이를 속인 것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만 속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참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재산을 탕진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조삼모사는 이런 거짓에 사기꾼에게 속지 말자 하는 그런 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풀어야겠습니다. 아침 조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풀밭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풀밭에서 해가 떠오르니까 달이 오른쪽으로 밀려간다. 오른쪽으로 사라져간다. 해서 이것이 아침 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삼자는 석삼, 그냥 그대로 3개다라는 뜻입니다. 한일, 두이, 석삼, 넉사, 다섯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석삼사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넉사에서는 이렇게 글자 모양을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도자도 이렇게 옛날에는 썼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다섯도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물모자는 날이 저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의 글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된 글자로 말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풀입니다. 풀이고 숲이다. 풀이 많으니까 숲망자라고 보는데 이 숲 속에 해가 들어 있습니다. 해가 떨어져서 들어가 있다. 해가 졌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물모자가 됩니다. 저물모. 이것이 원래 저물모, 날이 저물다라는 뜻의 원래 글자입니다. 근데 날이 저물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일을 하지 마라 해서 말막자. 말막자는 그대로 살아남고 저물모자는 좀 이게 해가 숲속에 들어가서 저문데 해라는 것을 잘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뒤에 날일자를 덧붙여 준 것이 바로 이 저물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물모자가 말막자로 굳어지고 뒤에는 날일자를 밑에 넣어서 저물모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넉사자는 방금 말한 대로 이 4선을 이렇게 굽혀서 네모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키우는 저공, 이게 원숭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저공, 공자는
상대방을 높여서 김공, 이공, 박공 하듯이 이 공입니다. 공변될 공, 또 높임의 뜻을 가진 공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키우는 늙은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새기고, 이 저공이라는 분이 식량이 갑자기 부족해가지고 원숭이에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숭이가 아침에 3개라는데 아마 발칵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바꾸어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 하니까 3개가 아침에 4개로 늘어나니까 좋아가지고 쌍수를 치고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 친구 간이나 상하 간에도 이렇게 아랫사람을 얕보고 간교한 말로 속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속이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쉽게 속아 넘어가고 또 속이는 것을 즐겨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불행이지요. 점을 못자, 여기에서 나리를 붙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점을 때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초두가 밑에 와서는, 위에 있는 초두가 밑에 와서는 큰 대로 뒤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모양, 글자 모양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대도 풀의 뜻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이 글자 해석이 정확한 것입니다. 무덤 묘자, 무덤에 들어가면 없어진다. 흑토가 무덤을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면 없어진다. 또 무덤에 들어가서는 저물 때, 저녁에 장사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1, 2, 3, 4, 5 이렇게 되고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앞 시간에 6, 6은 사람이다, 사람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머리, 팔, 다리. 그래서 6, 6이 나오면 사람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출산한다 할 때 낳을 산자입니다. 낳을 산자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여섯 육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럴 문자도 사람의 뜻이고 여섯 육자도 사람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낳는데 생산한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는다. 이럴 때 이것은 민음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언덕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언덕에 움집을 지어고 살던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덕에서 산모가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덕 위에 여섯육이 있기도 하고 그럴 문자가 있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왜 이것이 있겠습니까? 출산을 할 때는 산모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모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을 안정된 가운데 하라고 위에 사람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겁니다. 자빈 금지. 과거에만 해도 금줄을 쳐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여기서는 출산을 할 때 사람이 언덕 위에 서서
접근을 못하도록 한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선육자입니다. 그 다음 일곱칠자는 뭐냐? 이 일곱칠자는 비수빗자와 같기도 하고 숟가락 빗자와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수는 조금 튀어나오고 숟가락 빗자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대가 됐다. 이후에는 천상의 시대고 이후에는 밑에는 사람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대에서 비수, 숟가락 이런 도구를 만들고 이것을 골고루 분배한다. 여덟 팔자. 그 다음 아홉 구자는 사람이 구부려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십자는 뭐냐? 이걸 우리가 십하면 꼭 욕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욕이 된 연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 주역을 보면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음이고 이것이 양입니다. 제가 주역을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혼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음양입니다. 음은 뭐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한 분을 만나니까 이걸 명쾌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음은 찢어져 있다. 양은 하나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벌려져 있고 그 구멍이 있고 남자는 하나의 물건이 달려 있다. 이렇게 하니까 명쾌하게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생산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벌려진 곳에다가 남자의 거시기를 끼워 넣는 것이 바로 열십의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야하다라고 할지 몰라도 바로 그래서 이것이 욕으로서 아주 심한 욕이 되는 겁니다. 10. 그래서 절에서는 이 10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시월이라고 읽습니다. 또 시왕, 보현 10원가라 하지 않고 보현 시원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에서 5까지는 천상의 수, 이미 인간 이전의 시대다. 6부터는 사람의 시대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삼모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자를 잘 공부하셔가지고 지혜도 넓히시고 또 치매도 예방하시고 또 남에게 속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